그런데 이제는 똥이 다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전 세계 1위.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데요. 변으로 간단히 대장암을 검사하는 키트가 임상시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할 사람의 70% 정도가 이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몸의 이상 여부를 먼저 검사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연구가 더 활발합니다.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고질적인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던 환자를 변을 이용해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을 가진 크론병 환자의 장에 분면 이식법을 실시. 90%가 효과를 본 겁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 안에 이제 미생물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남의 똥을 조금 빌렸을 뿐인데 대장 생태계가 변하다니 신기하죠?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똥의 비밀. 미래 의학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도 학교를 찾은 태우 씨. 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팔꿀이 정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식후 커피 한 잔 즐기러 가볼까요? 왜 돈값을 지금 안 하시고 왜 돈 주고 사무실 사주셨어요? 그러게요. 좀 귀찮다고 안 했는데 네, 손해받아요. 네 많이 크게 손해본 것 같아요. 대사 활동이란 게 타이밍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을 주고라도 버려야 했던 똥. 인식의 틀을 바꾸고 과학의 힘을 보태니 새롭게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 하루에 누는 똥의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기준을 하면 약 한 11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똥이 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귀여운 아이들의 시대에 똥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울산의 한 대학 캠퍼스. 겨울방학 기간이지만 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학생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 찾는 곳. 바로 학생회관이죠. 대학원생인 남태우 씨와 친구들도 이곳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회전하셔서 8,500원 결제할게요. 이게는 꿀로 저희 똥보니 앞에로 꿀로 할 거면 따로 꿀이라니. 꿀이 뭘까요? 이거 꿀이 뭔지 아세요? 꿀. 이 대학교 안에서만 쓰는 특별한 화폐라고 하는데요.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꿀 하나당 3,000원 할인이요. 아, 6,000원 할인해가지고 2,500원 결제하시면 돼요. 왜 한 분은 꿀이 아니신데? 아까 화장실 이용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꿀이 없어요. 혼자 결제하시네요. 네 그러게요. 아까 화장실 갈 걸 그랬나 봐요. 화장실을 안 가서 꿀이 없다? 3,000원 상당의 동전인 꿀과 화장실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 답은 학교 안에 있는 육각형 모양의 건물에 있습니다. 이곳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면 꿀이 생긴답니다. 큰일을 보면 돈이 생긴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지? 네.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태우 씨. 이거 뭔가를 들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방금 화장실에서 막 건조돼서 나온 인분입니다. 이게 똥이라고요? 화장실 안에는 2대의 변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2개의 변기가 있는데요. 이쪽 변기는 마르는데 약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이쪽은 기계식 장치를 쓰기 때문에 약 한 30분 만에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물 대신 회전판과 환기팬이 작동. 인분 건조가 시작됩니다. 수분, 냄새, 세균이 제거된 건조 인분은 개인차가 있지만 200g 정도 됩니다. 화장실 안에 전시된 건조 인분. 호기심에 제작진이 한번 만져봤는데요. 냄새도 촉감도 인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직접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월드머니 기록을 확인하면은 방금 전송된 똥보니 화폐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똥을 돈으로 바꿔준다 해서 똥보니 화폐로 불리는 꿀머니. 도시공학과 조재원 교수가 제안한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2015년 말 50여 명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조 교수는 수세식 변기가 한 번에 약 13리터의 물을 쓴다는 걸 알고 수세식 화장실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위생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해결을 했지만 물을 통해서 우리 똥오줌을 자연으로 내보내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했거든요.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제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변기들이 상품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스타디움에 그 운동장 안에 1000여 개의 그 변기가 빨아들여서 물을 쓰지 않고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각 가정의 정화조에 모인 배설물은 오랫동안 바다에 버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런던 협약 가입 국가로서 2006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고 2016년부터는 육상 쓰레기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배설물 처리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연구원들은 똥을 100% 활용하는 화장실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변기를 바꾸고 미생물 소화조를 이용해 에너지와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똥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꿀머니도 도입했죠. 똥이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돈을 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아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값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똥이 나갔을 때는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오염을 막았으니까 그 가치도 여기가 혐기성 소화조라는 곳입니다.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모기를 먹고 이 가스를 내면 이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어느 정도의 가스가 되면 이 통에서 우리가 가스를 모으는 공 안에 가스를 모으고 그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실험 장치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가 똥을 먹고 미생물이 만들어낸 바이오 에너지가 이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짐볼 정도의 양의 가스가 나오려면 네. 똥이 몇 그램 정도가 필요한가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앉으면 가스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가스가 나오는 거고요. 미생물이 인분을 분해해 만든 바이오 가스는 조리용뿐 아니라 난방이나 자동차 연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First bus powered by human poo. 실제로 영국에는 인분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브리스톨의 공항과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이 40인승 시내버스입니다. 브리스톨 하수 처리장에서 배설물과 하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만든 메탄가스가 동력입니다. 지구에게,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해 배설물 처리 방식을 바꿔보자는 조재원 교수. 1차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통해서 도시 안에서도 화장실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마을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실험하는 에너지 혹은 똥분이 화폐를 실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중 화장실 바로 옆에 이제 미생물 반응조를 둬서 만약에 겨울에는 난방을 한다든지 혹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켠다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인분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0.5kW 언아워. 10명의 인분으로 50W 전구 100개를 5시간 동안 켤 수 있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남태우 씨는 배설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모르고 있었구나. 환경공학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로운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로서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인식을 바꿔 마을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홍천군 소매공리. 매일 아침 7시부터 눈에 익숙한 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색깔만 봐도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일명 똥차라 불리는 배설물 수거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이 마을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까 싣고 온 거 대신 충분을 다시 여기 처리장에다 버리는 거죠. 지금 오늘 몇 톤을 갖고 오셨죠? 지금 1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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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박근만 씨. 그는 각 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똥을 모아 하루에 약 80톤씩 소매공리로 가져갑니다. 여기에 20톤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소매공리엔 매일 100톤의 쓰레기가 버려지는데요. 그 이유는 축산 분뇨는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성 소화조라는 설비를 통해서 35일간 교반 작업과 부패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메탄가스인 바이오가스가 생성되고 이 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로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추후 남는 슬러지는 다시 톱값과 섞어서 퇴비화 과정을 생산하게 되고 돼지똥은 원래 유기 성분이 적어 비료로 쓸 수 없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미생물로 발효시켜 에너지를 만듭니다. 돼지 축분과 음식물 쓰레기 100톤 정도면 3,000 세제곱미터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고 이를 높은 순도로 정제하면 도시가스 2,000 세제곱미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면 600가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 마을 내 57가구에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내 상가에 팔고 있습니다. 마을의 김일수 할아버지 댁도 지난해부터 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습니다. 그전에는 가스가 없을 때문에 우리는 심야전기를 썼어요. 덕분에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김 할아버지. 전기세인데 2015년 2월 달이 33만 4,290원 전기세가.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28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6년도 1월에는 전기세가 7만 2,100원. 또 2016년도 2월 달에는 7만 9,120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감이 됐죠. 도시가스 요금 12만 원을 내고도 이익인데 할아버지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이 종류를
똥통마을이라 그래서 똥통마을. 여기가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매공리는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1년 사이 관광객도 4,000명이나 다녀갔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익도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첫째적으로 민감하게 와 닿는 게 도시가스. 이제 난방비 이제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퇴비. 선생님 그럼 되게 좋은 거네요. 좋죠. 좋죠. 지금 땅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변화는 마을 청년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식당이네요? 예,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식당을 하는 김대철 씨 내외. 음식물 처리장의 악취를 견디다 못해 친환경 에너지 마을 사업에 앞장섰다는데요. 생기기 전에는 많이 진짜 났죠. 아침으로 뭐 저녁으로는 코를 막을 정도 아주 심했어요. 여름엔 더 심했겠네요, 그럼? 그죠, 이제 저는 날씨 이제 구준 비 오고 이런 날은 뭐 말도 못했죠. 그 밭에다 이제 진짜 뭐 인분을 갖다 뿌리는 그 정도 냄새가 독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더라도 여름이면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이제 손님들이 막 강이 있으니까 노시려고 막 와서 막 왔다 갔다 놀고 문 열어놓고 놀고 그러는데 악취가 진짜 너무 많이 나서 오셨다 가시는 분마다 저한테 하는 소리가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다시는 못 오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을 믿고 찬성했던 하수 처리장 때문에도 고생인데 이제 똥까지 들여오느냐며 주민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수 씨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악취를 포집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악취를 포집한다고 하면 냄새가 지금보다 덜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로 7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진수 씨는 이곳 소매공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 마을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죠. 어쩌다 이장이 되고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꿀꺽 어금니를 삼켜버렸죠. 예전에 100가구가 넘다라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2011년도에 이장을 맡았을 때가 37가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마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물론 남들처럼 마을을 떠나면 그만이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 갔다 오게 되면 마당에서 뛰어놀고 또 뭐 강에서 뛰어놀고 이런 모습이 정말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왕이면 여기 살되 좀 더 나게 발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은술아, 먼저 보는 은술이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 견학 왔었지. 이거를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거기 앉아도 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런다. 왜 그러는지 알아? 왜? 신기해서. 어떻게 똥으로 그 에너지를 만들까?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잃고 싶지 않았던 진수 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을 분들을 설득할 때 여기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 마을에 이만큼을 주겠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이만큼의 뭔가를 받겠구나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마을 주민분들이 실망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계별로 마을에서도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점점 찾아가면서 점점 더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매공리는 가축 분유를 자원으로 만드는 공장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설, 퇴액비 생산 시설 등을 함께 도입해 관련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또 여기서 만든 퇴비를 3분의 1 가격에 구입해 마을 수입도 늘렸습니다. 연간 5,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마을 관광 수입까지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거둔 수익이 2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똥통 마을이라 불리던 소매공리의 기적. 악취가 사라지고 마을의 일자리가 늘자 주민 수도 57가구에서 70가구로 늘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매공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신안경 에너지타운은 지금 현재 8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21년까지 50개소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와 별개로 가축 분뇨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금 현재 8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38개소를 더 추가해서 총 118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분뇨와 음식물이 만들어내는 바이오가스에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7대3 정도 섞여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메탄 순도를 97% 이상 높여야 도시가스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국내 기술은 미치지 못하고 외국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그동안 바이오가스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98% 순도로 메탄을 회수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면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정말 일석이조. 더군다나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또 누출되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되는데 이들을 또 회수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용 가축수와 함께 늘고 있는 가축 분뇨. 전체 오폐 수량의 0.6%에 불과하지만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해 오염 부하량이 26%에 달합니다. 이걸 역이용의 자원으로 바꾸니 일석이조겠죠? 가축 분뇨 중 메탄가스 함유량이 가장 높은 소똥은 어떨까요? 소 4마리가 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걸로 알려져 소똥은 낙농 국가에서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릴 것 하나 없는 자원입니다. 바이오가스 원료로 쓰일 뿐 아니라 석탄처럼 고체 연료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말린 소똥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연료로 쓰였는데요. 말리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대 2달, 냄새 또한 심했죠. 그런데 이제는 빠른 시간에 냄새 없이 질 좋은 연료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활발합니다. 축사에서 배출된 소똥이 이 수분이 약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연료로 가공할 수 있는 수분인 약 75% 내로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1차적으로 소똥 중에 수분을 탈수하는 그러한 처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압착 공정. 75% 정도로 수분을 맞춘 소똥을 다시 압착해 건조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건조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는 법. 압착 공정은 제조 과정의 비용을 30% 정도 줄여줍니다. 균질하게 분쇄된 소똥은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뭉칩니다. 고체 연료가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농가의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쓰입니다.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려면 화력이 중요할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화력이 제법 세죠? 킬로그램당 3,000kcal 이상의 열량을 내고 있고요. 지금 연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에 비해서 약 70% 정도의 열량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나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똥. 값이 아주 싸다는 뜻의 똥값이라는 말.
이젠 그 의미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커다란 변기 한 대가 눈에 띕니다. 화장실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세계 유일의 화장실 박물관.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700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정말 재미난 놀이 공간이죠. 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만지고, 이 안에서만큼은 똥이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똥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똥이? 똥이 어떤 건지 설명해. 황금똥. 부모의 생각은 어떨까요? 평소에는 뭐 실제로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애들을 키우니까 그 애들 똥을 보고 항상 건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똥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거를 아이들이 볼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고요. 생명활동의 증거이자 건강의 지표이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똥. 그런데 이 박물관은 똥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 오셔서 조금 더러운 그런 공간이 아닌 재미있고 뭐 소중한 공간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똥과 인류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화학 비료가 대중화되기 전 비료로 쓰였던 똥. 냄새는 좀 고약해도 남에게 줄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었죠.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똥돼지 변소는 사료 부족을 해결하고 비료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 소중한 똥을 일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위생을 이유로 똥을 버리는 데 급급했고 그것을 문명화라고 여겼습니다.